안녕 얘들아. 과학기술 7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점점 추해지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진공의 정의와 압력의 측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진공이라는 게 뭐니? 뭔가가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걸 보통 우리가 진공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진공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88페이지에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이 글은 진공에 대한 과학자들의 주장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통시라는 거는 이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시라는 거는 우리가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공에 대한 과학자들의 주장의 변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찰, 살펴보고 있고 진공을 측정하는 그러한 진공 게이지의 작동 원리 및 과정을 설명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나오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된 주장을 한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이는 물이 펌프의 관을 통해 10.3m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자연 상태에도 진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는 수은기둥 실험을 통해서 이 진공의 존재를 입증해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이제 갈릴레이처럼 진공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완벽하게 기체 분자들을 없애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후 과학자들은 이제 완벽한 진공은 힘들다라고 말을 한 거죠. 대신 진공이라는 말을 1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를 함으로써 진공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진공 게이지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진공 게이지에는 부르동 게이지와 열전대 게이지가 있다라고 이 지문에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진공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 개념을 살펴보고 그리고 진공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문단 가기 전에 전체 내용 선생님이 전체 내용 정리한 거를 일부러 앞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고 그와 반대로 갈릴레이는 진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갈릴레이 이 주장을 입증한 사람이 토리첼리. 그래서 토리첼리는 대기압은 또 수은기 등을 들어올릴 힘과 같다라는 것까지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공학자들이 이제 완전한 진공 상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강 진공이라는 의미를 대기압보다 1기압보다는 압력이 낮은 상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문단부터 볼게요. 진공청소기, 진공포장, 진공보온병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진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익숙하게 여겨지는 단어인 진공은 그럼 뭐라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흔히 진공을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본래적 의미에서 진공은 물질이 전혀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원래 진공의 의미 자체가 그렇기는 해요. 비어있는 상태, 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쵸? 진공에 대한 과학사의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명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진공의 존재를 부정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연속된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에는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두 번째, 물체가 이동할 때는 언제나 매질 속,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 같은 거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매질의 농도가 막 높을수록 얘가 이제 물체가 이동할 때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얘랑 부딪히니까 그치 매질과.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만약에 이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 즉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진공이라는 것이 있다면 물체의 속도는 계속 못 할 거라는 거예요. 무한정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이런 일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의 존재를 부정해 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이게 1문단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2문단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니? 갈릴레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17세기, 통시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17세기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진공을 부정했고 17세기 때는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의문을 품고 오히려 반대되는 의견을 합니다. 당시 금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땅 위로 퍼내기 위해 펌프를 사용을 했는데요. 물이 펌프의 관을 통해서 10.3m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에 따르면 펌프를 이용해서 관의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면 막 펌프를 이용해서 그 관의 내부를 막 진공 상태로 만들면 이러한 진공 상태를 자연은 빨리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이 이 공간을 채우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았다. 즉, 그 이상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를 통해 자연에도 진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왜 그게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그걸 보면서 아마도 자연에도 진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의 제자 토리첼리는 이제 제자다 보니까 갈릴레이가 말한 거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험을 합니다. 한쪽이 막힌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쵸? 이 한쪽이 막힌 1m의 유리관에 100cm 되는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요. 그 유리관을 수은이 가득 차 있는 그릇 안에 뒤집어 세우는 실험을 했다. 그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처럼 진공이 없다면 수은기둥의 높이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은기둥은 약 76cm의 높이까지 내려오다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야. 즉 1m인데 76m의 높이까지 내려오다 머물러 있더래요. 그래서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죠. 첫 번째, 수은기둥의 위에 형성된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이므로 진공의 존재가 입증된 것이다. 둘째, 수은기둥이 일정한 높이에서 더는 내려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대기압의 작용 때문에 그 대기압은 수은기둥 76cm를 들어올릴 힘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그쵸? 펌프의 빈 공간이 진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 공간에 의심을 품은 갈릴레이와 이를 수은기둥 실험으로 증명한 토리첼리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토리첼리의 실험이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지금, 요만한 높이에, 그쵸?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한쪽이 막힌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 그 유리관을 수은이 가득 차 있는 그릇 안에 뒤집어 세웁니다. 그쵸? 요거 수은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세웠어. 그쵸? 뒤집어 세웠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를 본 거죠. 그쵸? 다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이 막힌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유리관을 수은이 가득 차 있는 그릇 안에 요런 그릇 안에 요만큼 원래 1m까지 가득 채운 거를 넣는데 어디까지? 76cm까지만 이게 올라왔다는 거야. 즉, 요 사이에 몇이냐? 24cm가 붕 떠버린 거죠. 즉 이게 이제 진공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야. 토리첼리는. 그쵸? 원래 이게 1m짜리잖아. 그럼 100cm가 다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에가 이제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수은기둥 위의 공간에도 기화라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해요. 기화된 수은이나 수증기가 약간 들어있으므로 토리첼리가 진공이라 명명한 것도 완벽한 의미에서 진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화된 수은이나 수증기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사실 이거는 완벽한 진공의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아까 비어있는 이곳에 수은이나 예를 들어 그 수증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화된 수은이나 수증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기화된 수은이든 수증기든 걔네도 결국은 진공의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즉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 분자들, 즉 이런 기화된 수은이나 수증기마저도 제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특정 공간의 기체 분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후에 과학자들에 밝혀지는 거예요. 아직 이 앞에서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서까지는 밝혀지진 못했어. 다만 톨리첼리는 진공이라고 명명까지 정도만 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나 그 이후의 과학자들에게는 거기에 기화된 수은 이 토리첼리가 진공이라고 명명한 그 기화된 수은이나 그 수증기 요런 것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진공의 상태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러한 기체 분자들을 한따도 남김없이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후 과학자들이 밝힌 거죠.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진공 상태라 하더라도 1. 세제곱센치당 10,000개 정도의 기체 분자가 존재한다. 즉 그게 얘기가 무슨 얘기야? 즉 이 기체 분자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진공 상태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와 같이 실제로 완전한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대기압, 즉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진공이라고 불렀대요. 그쵸? 보통 대기압이면 1기압인 거잖아. 이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진공이라고 불렀대요. 그쵸? 그래서 공학자들은 대기압, 즉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진공이라고 불렀다. 여기까지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로 정의되는 진공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과학자들에 의거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든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진공 상태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정도는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진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4문단 볼게요. 진공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목표로 하는 수준의 진공 정도를 만들었는지를,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목표로 하는 수준의 진공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하는 수준의 진공 정도를 만들었는지를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그 정해진 그 기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 공간의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자, 다시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진공을요. 그래서 압력은 단위 분위당 기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데, 즉 압력이 커질수록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개수가 커져요. 그러면 거꾸로 진공의 정도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그쵸?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해요. 요까지만 일단 볼게. 아직 요거 밑에에 대한 내용은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압력의 단위 중 하나인 PA를 써서 기압을 나타내면 1기압은 약 15제곱 PA가 된다. 그쵸? 이와 같이 이걸 15승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얘기해? 아무튼 이와 같이 압력은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때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압력은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때 활용이 된대요. 그쵸? 그러니까 압력은 결국 진공을 측정하기에 뭔가 이제 필요한 활용되는 애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때 진공 게이지 혹은 압력계라고 부르는 기기를 써서 1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쵸? 진공 게이지 중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하는 부르동 게이지가 있대요. 얘는 대략 3승 PA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애인 겁니다. 부르동 게이지 체크. 그러니까 진공 게이지라는 압력계에 부르동 게이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뒤쪽에 가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또 다른 게이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부르동 게이지는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하고 대략 13승 PA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부르동관은 그 단면이 평평한 타원형의 관을 C자 모양으로 구부려 한쪽 끝을 고정하고 다른 쪽 끝은 폐쇄한 관을 말한다. 계속 상상해 보세요. 부르동관의 압력이 가해지면 부르동관은 한쪽 끝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비례하여 관이 퍼져서 모양이 직선에 가깝게 되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원래대로 뭐 된대? 구부러지게 된대. 그치? 자, 이처럼 부르동관의 압력이 가해질 때 그 변형 정도.
얘가 압력에 비례해서 관이 펴져서 직선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원래대로 구부러지는 것인지 즉 이 변형 정도를 확대해 눈금판 위에 나타내도록 한 압력계가 바로 부르동 게이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부르동 게이지의 작동 원리 및 압력 측정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압력이 커질수록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개수가 커지고 진공의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쵸? 왜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개수가 많아지면은 뭔가가 많아진 상황이니까 진공의 정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더군다나 여기서는 그게 압력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압력과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개수는 비례하다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크면 당연히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는 큰 거야. 그치? 그래서 압력을 재면은 압력을 통해서 진공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게이지 혹은 압력계라고 부르는 이 기계, 압력계, 진공 게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특히나 진공 게이지 중에서도 부르동 게이지가 있고 또 다른 게이지가 있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부르동 게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압력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압력계가 부르동 게이지다. 그치? 선생님도 읽으면서도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봐주셔야 돼요. 선생님도 이거를 아까는 또 이해했다가 지금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또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다시 볼게.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로 정의되는 진공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공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에 맞게 정량적으로 뭔가 정해놓고선 그걸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는 해당 공간의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그걸 구할 수 있대요. 그럼 해당 공간의 압력을 왜 측정하면서 이 진공 정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일까?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압력과 기체 분자의 개수는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앞전에서 뭘 할 수 있었어요? 기체 분자가 있다라는 거는 진공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기체 분자의 개수에 따라서 진공의 그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체 분자의 개수는 또 압력과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진공을 알려면 압력과 기체 분자의 개수의 관계를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공의 그 정도 수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압력과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개수가 비례하는 거면 만약에 분자 개수가 크면 압력도 크다. 그럼 기체 분자 개수가 커지면 진공의 정도는 떨어지죠. 왜냐면 뭐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남아있다라는 건 결국은 진공의 정도는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압력은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압력만 잘 우리가 계산을 때려도 측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진공의 정도를 아는데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을 이제 측정할 때 이 압력계라고 부르는 진공 게이지 중에서도 부르동 게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르동 게이지 어떤 작동 원리로서 이런 압력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한 부분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하여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부르동 게이지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 5문단. 여기선 열전대 게이지가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형태의 진공 게이지로는 두 번째, 압력에 따라 뜨거운 필라멘트가 열을 빼앗기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 아까 앞에는 뭐였어요?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하여 진공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부르동 게이지였다면 얘는 압력에 따라 뜨거운 필라멘트가 열을 빼앗기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열전대 게이지입니다. 이는 대기압부터 대략 10-1 어쩌고저쩌고 영역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열전대 게이지에서 금속선으로 만든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서 가열하며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가열을 하니까. 그럼 열이 주위로 뭐 돼?
막 이제 방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압력이 높으면 필라멘트 주변에 있는 기체 분자의 밀도 역시 뭐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쵸? 압력이 높으면 이것도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비례. 많은 수의 기체 분자들이 필라멘트에 충돌하여 열을 뭐하게 돼? 빼앗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압력이 높으면 이 주변에 있는 기체 분자의 밀도 역시 높아져서 많은 수의 기체 분자들이 필라멘트의 충돌. 그쵸? 하나의 매체가 돼서 막 충돌을 일으키면은 열을 뭐해? 빼앗아 가게 돼버리죠. 빼앗아 가게 되죠. 반대로 압력이 낮아서 기체 분자의 밀도가 낮으면 열 손실도 뭐 된다? 줄어들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열을 빼앗아 가는 거면은 열이 이제 방출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열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열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동일한 전류를 흘렀을 때의 필라멘트의 온도를 재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뭐예요? 열전 대 게이지의 압력 측정 원리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압력이 클수록 필라멘트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 압력이 낮을수록 필라멘트의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쵸? 지금 요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거운 필라멘트가 열을 빼앗기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진공 상태를 측정하는 열전대 게이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주제는 진공에 대한 과학자들의 견해와 진공 상태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의 진공 게이지. 그래서 아까는 앞에선 무슨 게이지였니? 부르동 게이지였고 뒤에선 열전대 게이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맨 앞에 봤던 것처럼,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의 존재 부정했고, 갈릴레이는 진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명을 토리첼리가 실험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나 이후 공학자들이 이제 봤을 때 완전한 진공 상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공의 정의를 대기압,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진공을 측정하는 방법, 부르동과 열전대 게이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진공 측정 방법이죠. 진공을 측정하려면 뭘 사용하라고 그랬죠? 압력. 그쵸? 그래서 둘 다 일단 압력 측정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부르동 게이지는 부르동 간의 압력이 가해질 때 그 변형 정도를 확대해서 얘가 구부러지는지 펴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인 거고요. 그다음 열전대 게이지는 영역의 압력 측정에 사용되는 건 맞지만 동일한 전류를 흘렀을 때 필라멘트의 온도를 재어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특히 요거 진공 측정 방법하는 원리, 요거 둘의 차이 정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강으로 넘어갈게요.